오늘은 김포 갑구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저희 신문사 창간 29주년을 맞이하여서 특별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그 군수도 하시고, 예. 또 장관, 도백도 이렇게 하시고, 지금 이제 국회의원 3년 차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은 이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싸움만 잘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예. 이제 의원님이 생각하는 그 국회의원이란 어떤 사람이고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김포 시민의 대변인지 김포시민 창간 29주년 지정부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제 일선에서 그 현장 행정을 주로 했었습니다. 기초자치정부인 그 남해군정, 강력지방정부인 경남도정, 그리고 또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지원부처이자 도우미 부처인 행정자치부 장관, 또 그 훨씬 이전은 제가 마을 풀뿌리 지방자치 마을 이장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20대에서는 국회의원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연고가 없는 우리 김포 시민들께서 국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제가 가슴 깊이 새기고 있고요. 또 새로운 원 구성이 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기대를 많이 합니다. 국회가 좀 더 생산적인 그리고 민생을 잘 챙기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갖고 있는데, 늘 이렇게 국회를 결산했던 시점쯤 돼서 한번 돌아보면 비록 이번 20대 국회뿐만 아니라 역대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는 훨씬 못 미친 그런 측면이 있어서 국회의원으로서 한 사람으로 국민들이 송구하고요. 또 시장, 군수구청장, 시도지사는 그 행정을 집행하는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플레이어라고 말하면, 국회의원은 입법이나 제도를 지원하고 또 국가 예산을 좀 우리 김포시에 필요한 예산들을 좀 이렇게 확보를 해서 시정에 도움이 되는 서포터즈 역할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게을리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는지는 제가 판단을 먼저 하고 우리 시민과 유권자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만, 저는 어쨌든 어려운 저로서는 정치적으로 처음 와서 국회의원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 뽑아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김포시의 크고 작은 해를 잘 챙겨서 또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평가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과는 어떻게 보면 여야가 나누어져 있지만, 국회 성과를 내는 건 여야가 합의를 하거나 어쨌든 한 180석 넘는 국회가 동의를 해야 입법으로 완료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정치 문화가 매우 정당 대립형 정치 문화가 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패스트 트랙에 태운 공수처 법안, 선거법,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국회가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을 수 없고 많은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남은 1년 동안 또 가을 정기국회는 내년에 아마 500조 이상의 국가 예산을 점검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가을 국회는 좀 여야가 좀 성숙하게 마무리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으셨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국회의원 되실 때 이제 공약이 있었고, 또 이제 김포에 사실 밀린 숙제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밀린 숙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일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사실 이제 3,500억이라는 아주 막대한 돈을 3년 동안에 이제 유치를 하셨는데,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밀린 숙제나 공약 중에 못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국비 한 3,500여 원 정도 확보한 것은 저희가 주로 현안들을 보고한 내용이고, 모든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다 같이 활동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20대 국회에 출마를 하면서 그 전에 730 보궐선거에 참여해서 제가 이제 패배를 하고 원외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만 쭉 김포를 이렇게 쭉 좀 서투리 살펴보니까 김포시는 해결해야 될 해난 밀린 숙제가 너무 많아서 일단 밀린 숙제부터 해결하고 또 다음에 나름대로 좀 김포시가 필요한 대행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걸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우선 밀린 숙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가지 정도 크고 작은 해난들을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우리 풍무동에 이 도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가 주민들하고 좀 부딪히는데 풍무동의 도축장 문제만 해결하지 못하고 나머지 한 8, 9개 주요 밀린 숙제는 해결을 완료했거나 이미 완료하게끔 협약이 되어 있거나 또 해는 내년엔 2020년이나 21년쯤 완공되겠지만 다 밀린 숙제는 거의 도축장 문제 빼고는 전액 다 해결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김포시의 랜드마크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내폴리스 영상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730 보궐선거에 떨어지고 원외위원장 때부터 환경부 차관을 만난다지 경기도의 본부장들을 만나고 기조실장을 만나고 또 남경필 지사가 사실은 당은 다르지만 또 연합정치라 해서 협치는 쪽으로 인연이 있고 또 요청을 해서 시내폴리스를 거의 마무리했고요. 또 이제 최근에는 풍무역세권도 주요 해난 사업이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께서 적극 도와주셔가지고 여러 차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영사정 IC랄지 또 현대히일 스테이트 앞에 방음면 문제도 한 10년 걸리던 사업이었는데 다 이제 협약 약정을 해서 오늘 연말까지 마무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현대 측에서 내년 한 7, 8월까지 하면 안 되냐 이렇게 공사기간 연장 요청해서 좀 그러면 안 된다 약속대로 올 연말에 하기로 했고 또 우리 고촌읍이 김포에 어떤 시의 관문인데 지금까지 고등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7, 8년 오랜 수원이었고 바람이었는데 이재정 교육감께서 또 그리고 김상곤 교육부총리 지금 또 새로 맡고 계신 요원회 부총리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활발하게 신축을 하고 있어서 내년 신입생을 받는 지장이 없게 되고요. 신공 6조 그리고 항산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복합학교 초등학교 6개 신설하고 한 8개 또 학교의 정축 문제 등등 해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또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그래서 김포의 해나 밀린 숙제 중에 제 기억에 하나만 해결 못하고 8, 9개는 해결했거나 2, 3년 안에 해결되는 이미 협약을 만료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김포시가 2035 계획을 이제 이 민선 7기가 새로 세우게 되는데 어쨌든 저도 많은 의견도 내고 또 제가 중앙부처 역할이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이제 민선 1기에서 6기까지가 지방자치의 태동기라면 민선 7기는 지방자치의 본격 시작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바뀌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에서 민선 7기는 또 새로운 차원의 초대 시장이라는 성격을 갖는데 이 시가 또 디자인을 50년, 향후 100년을 잘해야 2035 계획에 의하면 한 인구가 75만에서 80만 정도가 되는 자족 도시로 이렇게 했는데 그 자족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좋은 양질 일자리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경우에 이제 블록체인 밸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수소 경제도 있고 또 AI도 있고 또 빅데이터도 있고 드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이 있는데 그런 산업들을 시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잘 채워지게 서포터즈 하는 역할을 국회의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역할에 있어서 앞으로는 제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축장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사실 그 무살리 쪽으로 이제 그 가도록 이렇게 그 토지도 유도를 좀 하고 그랬는데 지역 주민들이 예, 반대를 예, 심해가지고 예,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사실 도축장 이전한다는 것은 이제 님비 현상 때문에 예. 상당히 이제 앞으로도 사실 조금 이제 좀 진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축장이 이제 최첨단 시설로 하면 예를 들면 덴마크나 네덜란드나 뭐 미국에 이제 아주 잘 돼 있는 이런 시설을 하면 이제 시설비 워낙 많이 드니까 또 뭐 영세 사업자는 아니지만 그렇다 해서 대기업도 아니고 아마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부딪히고 이렇게 해서 쉽지가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시에서 잘 설득도 하고 해서 이미 지금 도축장이 먼저 들어서고 뒤에 주택단지가 들어서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먼저 들어섰기 때문에 뭐 환경을 그렇죠. 그 환경에 부담을 주는 업소를 계속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우리 행정에서 의원들도 뒷받침하고 이렇게 돼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포의 지금 취약점 중에 하나가 이제 대중교통이 사실 아주 열악했던 예.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신도시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들어온 것이 경전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하죠 사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인천 2호선 또 지하철 5호선 이런 것이 이제 거론되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한번. 우리 김포 신문에서도 또 여러 차례 보도를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알고 계신 분들은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2기 신도시로 내정되어 있던 우리 금단이나 또 네. 고양이나 뭐 그 주변에 2기 신도시가 잘 마무리되지 않는데 3기 신도시를 서울에 더 가까운 곳에 지정함으로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역시 이 교통 상황들이 매우 중요한 하도가 됐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김포시가 좀 행운을 얻었다 할까. 어쨌든 3기 신도시 그 철도 도로망 연계와 관련해서 김현미 교통부 장관께서 아주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던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 걸포북변 시내폴리스 정도 해서 킨덱스로 연결하는 인천 2호선을 김현미 장관 하시겠다고 했고 작년 가칭 한강선으로 명명이 되었습니다만 지하철 5호선도 우리가 그 5호선을 서울시로 옮기는데 철도 차량 기지하고 금폐장하고 연동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홍철호 신동은 의원 제가 강력하게 이미 수도권 매립지를 김포와 인천은 그렇게 30년 이상 피해를 봤는데 또 그걸 연동해서 하면 되느냐. 뭐 철도 차량 기지는 종점이 한다고 하면 그렇다 치고 금폐장하고 연동하는 옳지 않다. 우리 건교부에서 강력하게 그 점을 좀 관리해달라 요청했는데 어쨌든 김혜미 장관은 즉답은 안 하시고 서울시하고 좀 당사자인 지자체끼리 잘 협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요청을 하고 또 홍철 의원께서 국토교통에 있어서 5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어쨌든 예산은 기재부에서 하고 있어서 이제 5호선 하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 된 것 같은데 얼마나 빨리 시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걸 저희들이 이제 재검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4차 철도망 계획에 2021년에 인천 2호선이나 5호선이 반영이 돼야만이 일단 국비 70%, 지방 30% 우리 시의 부담을 줄이면서 교통을 완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김포 강화 고속도로도 고속에 들어가는 그 점하고 또 뭐 각종 영사정 IC라든지 뭐 시도 5호선 연결한 이런 그리고 이제 7월 20일 개통하는 경전철하고 연계고통망 이런 걸 잘 조정하면 뭐
김포시의 인구 늘어나는 속도에 비례해서 교통망이 잘 갖추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 이제 첫 번째 과제인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시와 또 의원들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5호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빨리 오느냐는 이제 의원님이 이제 기재위원이시니까 예, 어쨌든 예산을 얼마나 잘 예, 국회의원들 생각하시느냐는 몫이라고 봅니다. 네. 물론 뭐 시장이 노력을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도 중앙부처의 일은 국회가 어쨌든 행정부를 뭐 감시 감독하라고 국민의 대표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또 시나 또 경기도가 중앙부처에 가서 요청해도 일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 한 4번, 5번 갈 걸 우리는 한두 번 가도 해결되는 거. 일단은 저희들이 국회가 그 내각을 부처를 맡아서 이렇게 감시 감독하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좀 생산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뭐 가벌이 없는 시대지만 그래도 뭐 굳이 따지면 경기도에 비해서는 김포시가 어리고 또 경기도하고 중앙부처로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중앙 집권도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앙부처 갑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앙부처 갑을 감시하는 기능을 국회가 하기 때문에 김포시의 조그만 큰 사업은 다 중앙부처하고 연결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몫은 양 국회의원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벼운 이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16년 전에 이제 이장, 총장 네. 그 수당을 그때 이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셨는데 요즘 최근에 와서 이제 당정협의회에서 이제 30만 원으로 올랐는데 이장 총장들이 이제 16년 전에도 이제 감사를 했지만 요번에 30만 원은 좀 너무 적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예. 이제 또 올렸던 16년 전에 그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예. 가볍게 그냥 예. 소감을 2003년에 제가 이제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당에는 정석윤 정책위원장하고 네. 당정협의를 해서 이장 통이장들이 현장에 너무 고생하고 주민과 행정 고리 역할을 하는데 실제 이 통장들 하는 일을 쭉 나열하면 한 29가지 정도 됩니다. 민방위 소집부서 되는데 어쨌든 그때도 이제 어쨌든 100%를 올린 셈이죠. 10만 원, 20만 원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그래서 뭐 너무 많이 올렸다는 논란도 있었지만 10만 원에서 이장 활동비를 20만 원 한다 해서 뭐 이 통장님들 살림이 크게 보탬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하는 이 통장님들의 자존감을 높여준다 그런 측면에서 올려드렸고요. 16년 만에 그때 2003년에 합의를 하고 적용 2004년에 했거든요. 합의는 16년이 되고 지급은 15년이 됐는데 이번에도 합의는 올해 했지만 지급은 내년부터 되니까 딱 16년 만에 하는 건데 이상하게 제가 이장 출신이라 그런지 제가 잠깐 이 이제 안을 지금은 행안부의 예산 운영 지침을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지급을 시군구에서 30만 원으로 줄 수 있다. 그 규정을 바꾸면 돼요. 지금은 20만 원까지 줄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운영 지침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쉽네요. 국회하고 협의를 한 상황이고 226 이게 이제 지방 재정에서 줍니다. 226개 시군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228개 지방정부에서 지방재정을 주는데 그 재원은 이제 소비세 인상분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꼭지를 달지 않고 지방에 전달해주는 보통교부세에서 재원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교부세 재원은 우리 내국세 세금의 총액 중에서 19.24%를 떼서 그 돈으로 가지고 이제 불교부 단체가 서울특별시 25구청은 교부세 불교부 단체입니다. 재정이나. 그런데 불교부 단체가 이제 경기도는 고향하고 수원, 성남 몇 개 있었는데 그건 좀 놀라요. 그래서 불교부 단체를 빼고는 그 재원으로 나눠주는 돈이 꼭지가 안 붙기 때문에 그 돈은 자유롭게 시군구가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주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한 1,320원인가 되는데 그게 228개를 나누니까
뭐 세종특별자치단 제주도 같은데 좀 워낙 이 통장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될 겁니다만 뭐 다른 데는 우리 김포는 400 몇십 명이 되나? 그렇게 어쨌든 그래도 뭐 재정이 적지는 않고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원래는 또 20만 원을 올려서 100% 40만 하자는 논란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또 뭐 좀 뭐 논란도 있어서 일단 50% 인상하는 걸로 예. 실제로 이제 그 담당해서 하시는 업무 중에 네. 그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1년 가까이 이제 상임위원장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이 뭔지 또 어떤 실적이 또 있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작년 저희들 당대표에서 나가서 탈락을 했습니다만 당대표를 나간 일이라든지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장이 이제 이 학대 간부의 멤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학대 간부 회의를 했습니다만 이걸 맡는 게 저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위상이랄까 이런 것도 약간 있지만 이 주요 당직을 맡는 것 자체가 제가 지역구로 있는 김포시의 해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상당히 됩니다. 사실은. 근데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장은 우리 당 위원장인데요. 기초가 226개인데 시군구가 151군데를 저희들 소속 시장군수구청장이 맡고 있고 17개 강력지방정부는 제주와 대구 경북을 빼고 14개를 우리가 맡고 있는데 이 지방정부의 여러 해난들을 이제 당에서 책임지는 위원장 자리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나 당정 이런 고리 역할을 하는 건데요. 특히 보람이 있었던 것은 작년 연말에도 이제 우리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전국의 17개 시도의 예산정책 협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발언이라는 걸 쭉 해서 중앙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주관으로 예산정책 협의하는 걸 시도지사들로 하게 되는데 각 시도에서 이제 작년에 급한 사업인데 빚이 평가가 안 나서 못하는 외타 면제 프로젝트 그걸 이제 우리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언론에서는 외타 면제 사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발굴을 하는 역할을 우리가 다 했고요. 근데 또 우리 당이 뭐 어쨌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라든지 지방 일괄 이양법 이런 것들을 지방정부에 설명을 하고 지방의 주요 해난들을 작년에는 이제 예산이 끝난 뒤에 주로 설명을 했고 올해는 이제 지금 국회 예산이 곧 옵니다. 정부에 곧 넘어오는데 올해는 봄에 일찍 다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우리가 또 가을에는 정책 박람 정책 뭐죠? 엑스포라고 정책 박람 엑스포를 하는데 이제 그 시군구에서 국회 아마 마당에서 부서를 설치할 것 같은데 각 좋은 정책 이런 걸 출품해서 평가를 해서 그런 것도 하고 또 내일 모레 시장군수구청장 워크숍도 7월 2일, 7월 30일 날 7월 2일, 3일 이틀 동안 하게 되고 시군구의 그 해난들을 전부 다 저희들이 받아서 합니다. 최근에 뭐 좀 다른 거지만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지방 소비세를 인상을 했는데 이게 혜택이 시도로 가는 겁니다. 시군구로 많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지방 소비세를 인상하니까 도별로 보니까 전체 도가 다 이익인데 전남도만 1,000몇백억이 손해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제 이 지방 소비세분을 인상해주면서 국가균형 특별 회계를 차츰 줄이는데 국가 근특에게 가장 혜택을 많이 보던 전남도가 이게 없어지고 지방세 더 가도 4천억이 더 가고 6천억이 안 오는 게 1,400억이 손해인 겁니다. 전남도만 빼고 나머지 16개 시도는 이익인데 그러면 이게 226개 시군구는 어떻게 되느냐? 별 덕이 조금 덕이 되는 데 있고 뭐 안 되는 데 있고 이러니까 이제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막 올라가지고 지난번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당 예찬 대표 정치회장하고 하는 것도 해줬고 그건 1차 재정분권인데 곧 2차 재정분권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5시죠. 5시 다시 뭐 행안위 위원장 정부에서 예산실장 나오고 행안부에서는 지방세제실장, 지방재정경제실장, 기재부는 예산실장, 우리 조정식 정치회장부터 다 오고 또 정부의 위원장도 시장군수들 와서 오후 5시부터 또 2차 재정분권 계획 때 기초정부에 예를 들면 김포시 이런 요구들이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그걸 우리 참좋은 지방정부에서 오후에 또 제가 주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저로서는 뭐 굉장히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고 또 지방 정부를 대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책이고 해서 저는 뭐 굉장히 1년 동안 만족을 하고 있고요. 내년 계속해서 지금 뭐 보통 2년씩 하나 당대표 같이 있는가요? 네. 이게 내년 8월까지 삼전지방정부위원장을 할 겁니다. 뭐 제가 특별한 가오를 저지르면 간두시고 앞에는 박영선 의원하고 네. 박원순 시장하고 했습니다. 원혜영 의원도 초창기 하고 있고 그리고 당에서 이 참전지방정부위원장을 서로 맡으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기초강력과 행자부를 했고 또 풀뿌리자치 말이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냥 만장일치로 저를 추대했다 하더라고요. 지명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뭐 하나 보직을 맡았으면 했는데 마침 제일 하고 싶은 걸 줘서 그냥 감사하다고 받았고 지금도 뭐 지방정부 대변자죠. 뭐 계속 그 시장군수고 청년들이 제 방도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하고 지방일괄 이양법도 우리 참 좋은 지방정부 내가 학대 간부협회인데 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보면 시도의회 의장들이 인사권을 의회 사무처장 이런 인사권을 갖는 문제고 또 서울시하고 경기도 500만 넘기 때문에 부지사가 지금 3명인가 되는데 한 5명까지 뭐 북경시 이런 데 가면 뭐 제1부 시장부터 뭐 그렇죠. 그렇게 쭉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은행이 적을 때는 은행장, 부행장 밑에는 뭐 이랬는데 지금은 이 큰 신한 국민 뭐 이런 데는 부행장이 한 7, 8명이 됩니다. 인사 담당, 여심 담당 뭐 조직 뭐 많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이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뭐 지방정부가 엄청 크다서 1,000만이 되기 때문에 넘기 때문에 이런 쪽은 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보면 특별 부분에서 부시장, 부시사를 둘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전면 개정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뭐 국회 공전 중이고 또 이제 이 지방일괄이양법 19개 부처 66개 법률 571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건데 이제 국토위하고 그 한노위에서 이런 권한을 지방정부에 주면 지방정부가 난개발하겠다 이런 우려를 표해가지고 상임위에서 보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입장에서는 빨리 습득을 빨리 통과하면 지방정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고 며칠 전에는 뭐 좀 우리 주제에 넘지만 자치분권 시대의 검경 개혁에 대해서 아주 무거운 주제로 이호 여사 네. 연결식 때 있죠. 네, 추모식 때. 그날 했는데 아주 뭐 검사 출신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아주 쟁쟁한 경찰대 교수 나와가지고 검경 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논쟁이 굉장히 했습니다. 10시부터인데 12시 반까지 아주 치열한 논쟁을 저는 했는데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김포도 이제 이 수도권에 있지만 이게 또 지방정부잖아요. 서울시도 서울에 있지만 중앙정부하고 이런 관계에서는 지방정부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모든 뭐 인사, 재정, 입법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대변을 해야 될 처지인데 더 세게 좀 뭐 열심히 해서 내년에 재선을 하게 되면 이건 더 뭐 제가 더 할지는 또 더 잘할 사람 부임이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뭐 설사 자치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장 안 하더라도 지방정부의 권한이 만약에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본적으로는 16개 시도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법인세도 다르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돈은 우리 대기업은 우리는 뭐 세금 전제면 이래야 뭐 지방에 오지. 지금 모든 조항이 간단하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정말 그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자치분권 국가가 돼야 나는 지방의 자율성과 그 지방의 독특한 상황이나 조건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보거든. 군산하고 뭐 전주하고 뭐 울산하고 경주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조건이. 그런 걸 획기적으로 하는 게 참전지방정부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뭐 그럴 정도까지 재량은 없습니다. 사실 자치분권이 돼야 예. 이런 시군이나 이런 지방정부도 예산을 좀 원활하게 예. 필요한 데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참 똑같이 그게 적용할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뭐 김포는 김포맞게 예산을 어떤 분야에 훨씬 더 많이 투자해가지고 할 수 있고 근데 지금은 제약이 많은 거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중앙 집권도가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사실 획기적으로 큰 나라는 줘야 되는데 시도지사를
그게 비싸게 하잖아요. 완전 특색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날 훨씬 많이 줘야 되는데 요새 이제 중앙정부 돈을 외치는 하니까 지방정부 독자에 걸려면 완전 자체 예산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 예산이라는 게 지원이 부족하니까 독자적으로 못하는 거죠. 제가 출마하니까 잘 못 보셨을 겁니다만 지방 가면 그때 이제 예찬 대표, 그 시도지사, 제 이렇게 하고 최고인들을 이제 각쪽으로 앉아서 그건 완전 참 좋은 지방정부가 나니까 인천하고 경기도 그때는 뭐 인천 2호선, 강남천 이제 다 따로 이야기도 하고 발언도 하고 그래서 이상하게 그렇게 발언했는데 상기신도에 씌워가지고 사실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이렇게 긴데 경계를 하는 거는 이제 우리만 주장했지 사실은 국토부에서는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그 상기신도시가 쟁점이 되면 탁 들어가 버렸어. 이제는 안 할 수 없어. 지금 우리도 용역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훨씬 그 속도가 빨라지게 됐어. 사실은 빠를지 안 빠를지 장담은 못하고 우리는 이제 주장을 한 건데 그것도 운이 좋게 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거 하나 드시죠. 심심해. 그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내년도 1년 앞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그 정치 철학은 불안민, 한불균. 네. 그래서 이제 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어떤 정치든 사회든 어떤 하나의 그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시대 정신이 있는데 그 시대 정신은 뭐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김포가 발전을 하려면 과연 김포의 핵심 이슈는 뭐가 돼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뭐 정치하는 분들 자기 나름대로 좌우명들이 있습니다. 저는 송나라 때 육상산이라는 학자가 쓴 글입니다. 민은 불안빈유 한불균이다. 백성은 가난한 것에 노하기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하는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샘터라는 그 잡지에 그 중간쯤 이다르 맹은 이다르 모사성어가 있는데 제가 그 옛날에 샘터라고 조그만 책이 있었죠. 그걸 보는 순간 요즘 말로 필이 와서 느낌이 와서 참 의미가 있는 말이다 해서 제 좌우명을 썼는데요. 그 좌우명이 얼마나 충실하게 제가 살아왔는지 돌아보면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국 사회가 굉장히 좋은 나라인데 굉장히 양극화가 불평등이 심화돼서 사실 많은 분들이 너무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 66%를 대한민국 상위 10%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2,600만이 전체 자산의 2%를 갖고 있을 정도로 양극화 불평등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좌우명하고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될 불평등과 양극화하고 잘 이렇게 매칭이 돼서 어쨌든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더 좀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 기회는 평등하고 가정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누구나 다 바랄 겁니다. 또나 슬로건을 얼마나 잘 내용을 잘 채워넣느냐가 중요한데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철학도 다르고 그렇게 안 되나. 저는 그 우리 한국 사회가 보다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분단에 따른 질곡이나 모순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거하고 자치분권 국가를 실현하는 문제하고 또 이 공유경제랄까 상생 윈윈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상생경영, 그 공유경제 이런 것들을 함께 실현하는 게 우리 미래 한국 사회가 실현해야 될 가치, 뭐 시대 정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본격적으로 진입했는데 우리가 듣기로 중국이나 일본보다 준비가 좀 대응이 좀 넓고 특히 뭐 인더스트리 4.0을 가장 먼저 독일 어쨌든 미국, 일본, 중국에 비해 중국 원래는 불가주의였지만 4차 산업과 관련해 우리보다 앞선다고 그러는데
그런 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쨌든 우리 김포시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거 보면 수소경제, 빅데이터, AI, 인공지능, 로봇산업, 또 블록체인 이런 거와 관련해서 김포가 판교가 그렇게 발전했대. 우리 시내폴리의 영상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산업단지가 그냥 굴뚝산업보다는 그런 산업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김포시 자체의 자족 기능을 높이는 게, 물론 서울에 가서 일자리하고 여기 사시는 분도 있지만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 좋은 일자리 있는 게 김포미래 매우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과 관련해서 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심부름이나 역할하고, 기본적으로 시가 그림을 그리지만 그 그림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포터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각오를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말씀 이제 정말 자세하게 그리고 많은 경력에 정말 부합하게 정말 다방면에 많은 그 이야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김포 시민들께 하고 싶은 얘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표시판에 우리 시민들께서 이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서울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좀 낙후돼 있던 이런 인식을 가져서 섭섭한가 약간 불만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실 때도 있는데,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제 워낙 도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교육 여건이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 문화 이런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이제 새로운 한반도 평화 번영 시대 가장 중심 도시가 될 수 있고, 또 한강이나 역사가 갖고 있는 이 한반도 최초의 쌀 재배지 이런 자부심, 또 중공 조원 선생 이런 역사적인 그 어른들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좀 자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김포 시민으로서 떳떳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도시가 크게 발전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여러 우리 언론이나 의회나 선출직들이 좀 채워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좋은 3020 이런 좋은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이렇게 한 20년 정도 잘 하면 강남에서 여기 잘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목동 일산이나 이 주변에서 지금 마곡이 완전 대단하던데 그렇죠. 그 마곡과 맞먹는 정도의 그 일자리와 그 도시 환경이나 품격을 갖추면 우리 김포시가 경기도지만 서울보다 더 살기 좋고 품격 높은 그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김포시는 그런 면에서 좀 더 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역 응모도 해주시고 성원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두관 의원님을 모시고 많은 얘기를 들어봤는데, 정말 의원님은 그 어린 시절에 농부도 하셨고 또 어부도 하셨고 이장도 하셨고 공부를 거쳐서 이제 정치에 입문하셔가지고 장관, 도지사, 이제는 이제 정말 여당에서 중추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발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크게 발전하시고 김포를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시고, 김두관 의원님을 보고 또 서울에서 많은 분들이 이사 오는 그런 김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